최근 우리 생활을 지배하고 있는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매일 관련 뉴스가 쏟아지고 있고요. 일상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주인공은 바로 AI, 인공지능입니다. 우리 생활을 한없이 편리하게 해주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많은 것을 빼앗아가는 것은 아닐까 우려도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 기술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현실이 된 미래 AI입니다. Get onto my hand. This is what happen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Act, we vote on the Provisional Agreement Amendment 808 by roll call. Vote is open. Israeli military has confirmed they are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This resolution is about making AI safe. And also such research about 네, 오늘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박수아 원장님께 배운 후에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일단 인공지능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하셔서 오늘은 아주 간단한 데이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한번 훑어볼 거고요. 사실 AI에서 제일 이슈가 되는 건 이게 정말 투명하냐? 정말 이거 정말 AI가 책임질 수 있는 거야? 이런 질문들을 사실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하세요. 일단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의 식량? 아무튼 씨앗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데이터는 현실에 대한 어떤 퍼즐 조각이라고 저희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이 어떤 형태대로 잘 맞춰지냐에 따라서 인공지능이 좋은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그 데이터가 퍼즐이 엉망으로 맞춰진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 정답을 찾아내기도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첫 번째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퍼즐을 잘 맞춰 나가는 것들을 AI라고 하는 다양한 기술들이 서포트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는 일단은 분석을 하게 되면 우리가 과거를 이해하게 돼요. 책은 굉장히 과거에서부터 우리가 다 학습된 것들을 배우고 또 그 책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들이 사실 학자들이 하는 것처럼 데이터를 딱 분석을 하게 되면 통계를 보면 과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그 과거를 토대로 해서 미래는 어떻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예측을 하기도 하고, 현재 어떤 그 선택지의 문제들이 있으면 우리 옛날 알파고하고 이세돌 싸웠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선택을 하는 이런 과정들을 계속 거치면서 어떤 문제에 있어서 이해를 하게 해주는 랭귀지, 언어 모델,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게 하는 예측 모형, 그리고 현재를 초이스하는 선택지,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알고리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지만 분석해보고 예측해보고 내가 어떤 대안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이런 과정들이 AI가 서포트를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돌은 바둑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테크닉과 자기 나름대로의 룰이 항상 있는데, 이 기계들은 수천만 대 수백만 대가 얘의 어떤 학습 패턴을 읽고 바둑의 기본을 알고 계속적으로 학습하면서 진화를 하고 있는데, 이세돌은 그걸 내 뇌를 가지고밖에 할 수가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밖에 모르는데, 얘는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과 이세돌이 그 경기를 할 때마다 나오는 패턴들을 계속적으로 정말 어마무시한 컴퓨팅 파워가 분석을 해내주는데, 그 선택의 여지가 너무 많잖아요. 기계가 선택하는 건 물론 정답은 아닐 수도 있지만 한 100개를 추천해 주는데 이세돌은 본인 머리에서 할 수 있는 게 10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100대 10으로 싸우게 되면 아무래도 100개의 선택지가 있는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다라고 해서 선택은 사람이 하지만 그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초이스의 범위를 넓혀주는 건 AI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얼마나 더 정교하게 시뮬레이션을 하고 더 정확하게 선택지를 만들어 주느냐.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저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것들을 토탈해서
말 그대로 인공지능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AI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특히나 이게 굉장히 많은 인프라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뭐 파라미터란 말도 들어봤을 거고, 뭐 할루에이션도 들어보셨을 거고, 이런 이제 워딩들이 나오는 이유가 사실 기본적으로 저거를 쓰는 데 있어서 얼마나 실익성이 있느냐. 저 많은 정말 우리 지난번 한번 방송할 때도 한번 돌리는데 저 챗GPT가 그때 3.5 돌릴 때 하루에 진짜 명품 카 하나를 씹어 먹는다고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기 때문에 MS가 어마무시하게 투자를 하고도 수익 모델이 아직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사실 어떤 그 투자의 양면성이라고 보여지는데 안 갈 수는 없고 하지만 가자니 저런 부분들을 어디까지를 저희가 투자를 해서 가야 될지 굉장히 갈등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사실 그 AI가 정말 혁신 도구인가를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우리 이제 또 얘기를 좀 나눠 볼 건데요. 사실 이거 자체가 나온 것만으로도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냐, 정말 우리가 이노베이션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기술의 발전 속도하고 또 이것들을 사용하는 입장, 이런 부분에서 아까 사용하는 입장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책임을 져야 되고, 우리가 딥페이크 관련된 얘기가 나왔을 때도 똑같이 이거에 대한 거를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저것들에 대한 걸 정말 막아야 되나? 근데 이건 기술로 한번 써보는 건데 어디까지 막지? 제일 중요한 거는 기술의 어떤 양면성인데 이게 어디까지 침해할 건지, 이 AI라고 하는 거에게 우리가 모든 아까 데이터의 먹잇감을 뭐 내 생체 정보까지 다 줘가지고 나를 정말 컨트롤하게 할 거냐.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기술은 이미 있고,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그나마 규제나 이런 것들 가지면서 통제를 하면서 서로 보완을 해 나가는 지금 그 중간 단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사용자가 똑똑해져야 됩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챗GPT 얘기를 할 때 항상 말하는 게 걔가 주는 답을 다 믿는 사람은 바보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이제는 나중에 어떤 답이 나와도 이게 정답일까? 이게 나 속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공지능 기반의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거나 우리가 뭐 쿠팡이나 요기요나 이런 데 시킬 때도 항상 의사결정 장애가 있잖아요. 너무 맛있어. 그런데 누군가가 야, 너 일주일 동안 먹는 거 보니까 오늘은 돈가스 먹어도 되겠어. 너 저번 달에 보니까 요 시간대 요 정도가 되면 당 떨어져가지고 좀 달달한 거 먹어야 되겠더라. 달고나 먹어? 뭐 이런 것들 말하면 걔들이 하란 대로 하고 있어요. 그냥 담아. 그리고 나서 주문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무의식 중에 편해지는 시점이 오잖아요. 저것들을 생각을 안 하고 막 해요. 귀찮으니까. 뭔 일이 있겠어? 뭐 내 생체데이터 데이터 가져다가 나한테 의료적으로 도움만 주면 되지, 내가 준다고 한들 뭐 세상이 바뀌겠어? 그 사이에 모든 데이터가 어딘가로 흘러가서 물론 좋은 일에도 쓰이고 그런 일들이 나에게 어떤 베네핏 줄 수도 있죠. 내가 병을 예측하거나 너 건강검진 정보 내가 너 다 보고 있었는데 너 이러다가는 안 걸릴 것 같아? 이러면 나 보험 안 들 것 같으세요? 보험 들어야지. 이런 인공지능 기반의 어떤 그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좀 투명하고 어떤 알고리즘을 써서 이게 오류가 없는지 이런 것들 계속 그 발표도 하고 어나운스를 해서 저런 어떤 책임성을 좀 가지고 가야 되는 쪽으로 흘러가야지 우리 세상이 좋아지는 거지, 저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블라인드 되고 또 그 안에서 어떤 그 이벤트가 있는지를 모른다 그러면 사실 그걸 누구도 책임질 수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은 정부가 감시와 통제가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